안녕하세요. 1월 7일 어제 방역 패스 신문기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한된 정보가 공개되었고 1월 8일 오늘 자세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법정 공방의 쟁점은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방역 패스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다면 방역 패스를 시행할 근거가 되고요. 효과가 없다면 방역 패스를 시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방역 패스를 추진하는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의 효과성을 법원에게 입증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평성과 효과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형평성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효과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의 형평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 패스를 일부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느냐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를 대형마트는 적용하고 지하철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는 떨어져서 쇼핑하고 지하철은 옆에 붙어서 타기 때문이죠. 시설에 대한 형평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나누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못하는 임산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임산부는 태아의 안전을 우려하여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아기가 불안하여 못 맞는 경우였죠. 백신을 맞아야만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었죠. 임산부는 예외 조항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방역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예외 조항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더욱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죠. 아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의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의 50%를 차지합니다. 미접종자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임산부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므로 미접종 임산부는 예외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방역 패스를 통해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데 미접종 임산부를 예외 적용하여 대형마트에 출입시킨다? 임산부와 아기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방역 패스의 목적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방역 패스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의 목적은 미접종자의 보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임산부를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예외 적용한다면 이 모순을 설명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임산부는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도 안 되는 미접종 임산부 예외 적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접종자가 위험한 걸까? 미접종 임산부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 출입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접종 임산부가 스스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외 적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형마트에 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분명 중환자실의 절반이 미접종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접종자들은 겁을 내지 않고 방역 패스를 반대하고 예외 조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환자실에 갈 확률이 접종자보다 높은데 말이죠. 6%밖에 안 되는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을 더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겁을 내야 할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방역 패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방역당국은 그래도 통계 자료가 미접종자들이 위험하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대형마트 출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방역 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접종자의 선택을 제안했는데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위험을 선택하는 것도 미접종자의 권리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길 바랄 겁니다. 자식이 늦은 밤 밖에 나가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금 시간을 강제했습니다. 밤에 집 밖으로 못 나가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칠 일은 절대 없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자식도 사람인데 설령 다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방역당국에게 물어본 겁니다. 위험을 선택할 권리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닐까? 게다가 공익이 미접종자 보호로 전체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미접종자 당사자를 위한 건데 더더욱 선택의 권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방역당국은 사실 공익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말은 미접종자 보호지만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의 절반을 차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한 것이죠. 미접종자를 보호하면 중환자실에 여유가 생기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접종자가 감염되는 걸 막아야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사는 처음에 방역 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의 공익은 미접종자 보호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공익이 미접종자 보호라면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든 코로나에 감염되든 선택할 권리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갑자기 사실 궁극적으로 공익은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티가 나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말이 바뀐 것이죠.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미접종자 보호는 의료체계 붕괴 막기로 똑같다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죠. 공익이 미접종자 보호라면 공익의 대상자는 미접종자입니다. 하지만 공익이 의료체계 붕괴라면 공익의 대상자는 전체 국민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먼저 방역당국에게 공익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보호라고 답변했죠. 판사는 이 답변에 근거하여 논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방역당국의 말대로 미접종자가 공익의 대상이면 미접종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죠. 미접종자의 위중증을 막기 위해 미접종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건 자유가 축소된 것이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적절한 답변은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선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미접종자 보호라는 공익을 목표로 방역 패스한 논리를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갑자기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접종자 보호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붕괴였던 겁니다. 방역당국이 미접종자 보호를 이유로 방역 패스한다는 주장을 유지하려면 당사자인 미접종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선택권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해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방역 패스라는 주장의 논리가 성립하죠. 그리고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당사자에게 더욱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미접종자의 사익, 선택권 제한보다 이득을 보는 미접종자의 공익, 감염 예방으로 위중증 예방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방역당국은 선택권 제한을 받은 미접종자의 사익과 감염 예방의 미접종자 공익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설명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의 공익은 미접종자의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공익이 당사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